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에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졌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습니다. 애매한 언니들 26회 첫 곡이고요. 저희 지금 애매한 언니들 지난주부터죠.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의 필자분들 두 번째 파트의 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그쵸? 오후부터 활동하셔야 되는데 오전에 오셔서 그러면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또 새롭게 시작이니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힘쓰고 사나운 용기의 공동저자 배윤민정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내 손에 쏙 들어오는 세상이라는 글을 썼고요. 저는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서울 마포구에서 글 쓰는 여성들의 공유 공간 신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지원이고요. 우리 힘쓰고 사나운 용기에서 기적의 아침이라는 글을 쓰면서 저는 오전에 잘 못 일어난다. 난 늦잠꾼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거창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네, 지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화사입니다. 아까 계속 배워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 공동저자 이충렬이고요. 우리 함께 오래 잘 살아요라는 글을 썼고 이 책 때문에 지금 어쩌다가 실천여성학을 전공한 학생이 되어 있는 기말 네 압박에서 도망 나온 네 화사 이충렬입니다. 네, 기말고사 잘 보시기를 기원하면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역시나 제가 그냥 2주를 준비를 할 걸 왜 그런 헛된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 안에 끝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 만나고 있고 또 너무 재밌죠?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우리만 재밌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그 각자 쓰신 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배우민정 작가님 글은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기적의 아침이죠. 두 번째가 기적의 아침을 좀 얘기해 볼게요. 지원이 조금 설명해 주시고 각자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얘기해 볼게요. 네, 이제 저는 그냥 사적인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걸 쓸 때 시점에 저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거의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생활을 하는데 다들 일을 하고 뭔가 내 직업으로서 뭔가 활동을 하는 그 와중에서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 더 성장하고 이루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난 너무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다라는 어떤 감각 속에서 계속 아프다는 게 이 글을 쓸 때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역시 그래서 계속 어떤 불안에 시달리고 뭔가 나를 좀 깎아가면서까지 어떤 것에 도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나의 욕심인지 뭔가 이런 계속 좀 혼란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는 사당오락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줄이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자기계발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거일 텐데 저는 항상 그거에 너무 실패하는 거예요. 뭐 알람 맞춰놔도 항상 10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 절망감이 사실 되게 웃길 수 있는데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그거를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좀 나가서 뭔가 성장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런 그런 모델이 아니라 나를 좀 돌보고 서로에게 응답하고 좀 소수적인 어떤 삶의 방식들도 다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회로 좀 나가자라는 생각을 이제 세미나 하면서 가지게 됐고 그런 방식으로서 응답과 실뜨기라는 이제 개념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적의 아침이라는 제목 자체가 한참 좀 지금도 미라클 모닝이 너무나 화제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본 글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지원님 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어젯밤에 또 이렇게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데 또 알고리즘을 따라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미라클 모닝을 또 권유하는 글이 또 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지원의 글이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저는 지원의 글 처음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이가 이제 글을 책에 들어가면서 제 글 다음에 지원의 글이 나오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명 정도로만 끝낼 수 있는 저의 글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느낌 그리고 또 손을 내밀어주는 느낌 같은 게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글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원의 글에 기대고 있는 그런 감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그 미라클 모닝과 또 도피성 수면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좀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사실 저도 잠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게 소중한 사람인데 요새 많이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읽다가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게 그 중국에서 요새 탕핑족이라는 그런 말들로 칭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우리나라 조금 예전에 뭐 삼포 세대 이런 것처럼 얘기가 됐었던 그런 특성을 가진 청년층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노동만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뭔가 성취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청년 세대의 현상들을 중국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탕핑족으로 칭해진 사람이 인터뷰를 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누워 있을 때는 자본이 나를 착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좋은데. 굉장히 누워 있자. 누워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수면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도피성 수면이라고 약간 자책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수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이 아닌가 저항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러네요. 제가 요새 좀 하게 됐어요. 자본주의 안에서. 지원의 글 덕분입니다. 네, 그렇네요. 화사하면 어떻게 읽으셨어요? 갑자기 선언처럼 잠을 자는 것이 자본주의 저항하는 것이다. 정말 너무 중요한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을 내놓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부도 뭔가 짜여 있어. 그렇죠. 이 책의 순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순서 누가 짰니? 그러니까 천재. 미라클 모닝 다 소용없다가 제 글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아 넣어서 힘들게 바쁘게 살아도 결국 아프고. 저도 사실 잠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화두였는데 제가 고3 때 도피성 수면 장애, 뭐 수면으로 정말 평생 제일 많이 잤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자고 집에 와서 이제 공부하려고 너무 괴로워서 공부하려고 하면 엄마가 불을 딱 끄고 자야지. 우리 엄마는 건강주의자여서 성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거든요. 저 수능 때도 사실 잤어요. 수능 보다가 3교시 때 제가 제일 약한 시간에 도피성 정말 수면 약간 정말 저는 장애였던 것 같아요. 조절이 안 되는. 근데 수능을 망쳤으니까 대학을 망쳤는데 그래도 삶에 지장이 없다는 걸 지금 또 그쵸. 느끼고 있어요. 딱히 뭐 맞아요. 그래서 저 지원 글도 사실 민정글과 지원 글이 이렇게 다 너무 맛있게 잘 쓰시는 분들이 쫙쫙 있어가지고 좀 제가 의기소침해졌다가 아니야 우리는 다 다르니까 앞에서 잘 썼으니까 뭐 뒤에서까지 잘 쓸 필요 없지 이렇게 잘 썼어요. 제 글에는 표가 있잖아요. 표.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저는 40대지만 저하고 저희가 더 많이 동일시하고 공감하는 세대가 이제 20대 혹은 30대 초반인데 너무 슬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이 체제에서 좀 벗어나서 반란을 일으키자. 체제가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반항하느라 더 바쁜 게 또 있었는데 그 체제 안에서 너무나 착하게 순종적으로 잘 살아야만 한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받아들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라떼 20세기에는 반항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반역을 꿈꾸는 게 21세기에는 너무 완전
포섭돼 있고 더 심해졌다. 예, 예. 그럴 수 그런 있죠. 상황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느껴져서 우리의 배치가 너무 훌륭하다. 맞아요. 아무리 20, 30대 그렇게 이 체제에 순응하려고 적응하려고 막 발버둥 쳐도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이고 결국 얻는 거는 병밖에 없다를 제 다음에 이제 40대의 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미라클 모닝이고 맞아요. 네, 나의 몸이 더 이상 그렇죠. 그러면 이 바로 뒤에 붙는 화사님 그도 좀 설명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은 둘째치고 막 낮에도 내내 자는 삶을 고등학교 때 살면서 잠 때문에 무언가를 못한다는 거가 막 치가 떨리고 저를 스스로 막 경멸하는 지경까지 되면서 잠을 조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줄이고 이제 몸을 계속 가동시켰던 거죠. 그리고 제가 꿈꾸는 변혁 반항 발음이 힘드네요. 반항을 통한 변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도의 도움도 안 받고 부모의 이제 지원도 없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살아내느라고 너무 몸을 하다 보니까 얻는 건 병이고 쉬고 나도 다시 그 사이클로 저를 보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멈추고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더 본격적으로 갖고 그것들을 좀 썼던 글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요새 막 이렇게 막 일을 하기가 싫거든요. 저도 굉장히 일 중독이라서 막 안 자고 일하고 이런 식이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랬는데 이게 세미나 때문에 맞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세미나의 영향으로 내가 이렇게 일하기 싫은가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약간 이게 지금 저 대혼란인 거예요. 저는 진짜 변태여가지고 바쁘잖아요. 막 힘들고 이럴 텐데 아싸 이러면서 막 일을 해내고 제 그 생활 기록 노트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진짜 변태였단 말이죠. 근데 문제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다 병들고 다 아프고 다 망가지는. 그래서 화사의 그 글에는 이렇게 생활 기록 노트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뭐 자주색 그래서 여성주의 현대미술가로서의 생활을 하는 시간, 그리고 초록색은 책을 읽거나 뭐 공부하는 시간, 파란색은 강의, 워크숍, 뭐 이게 임금 노동하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화사의 생활을 좀 이렇게 좀 표현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죠. 저희가 그림으로 처음에 그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조금 바뀌었지만 다른 분들은 좀 화사님 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제 글을 읽고 나서 또 읽었을 때 보이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아까 화사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미라클 모닝을 해서 사실 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뭐 계급적으로 어떤 결정된 그런 것들을 해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화사의 이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즐거운 것들 그것을 열심히 하는 속에서도 나를 착취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저는 너무 되게 중요하고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쉰다는 거를 우리는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쉬는 게 뭘까? 그러니까 자기 돌봄이라는 거를 사실 거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랑 뭐 작업을 하면서 지금 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한 70% 정도는 침대, 막 이불, 잠. 네, 그러면 몇 시간 자? 이렇게 하는데 3-4시간 잔다는 학생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정말 이 생활기록 노트가 보라색으로 가득 찬다는 거는 쉬는 것이지만 또 저항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맞아. 저도 이 생활 기록 노트를 책으로 읽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많이 생각해요. 특히 저는 여기 생활 기록 노트에 있는 항목 중에 비워두기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까 지연이 말씀하신 자기 돌봄의 시간인 건데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돌봄의 영역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비워두기로 해당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되게 쓸모없는 시간, 최대한 인생에서 삭제해버려야 되는 시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제 자신의 삶을 많이,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청소와 뭔가 가사도둑과 요리 같은 것들을 거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책도 많이 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거를 할 에너지가 전혀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로 그걸 해낼 수 있는지 좀 상상이 어려운 상태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사의 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바, 일종의 꿈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도 나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이 글 안에 그려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 닮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일에 올인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나를 돌보면은 이제 그 시간만큼 무언가 손해보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반성을 하게 하는 글. 화사님의 글. 몇 번 아프면 이렇게. 아프면 그쵸? 저도 올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세미나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개국을 올해 초에 했는데 그때 너무 잠을 안 자가지고 다리가 저린 거예요. 갑자기 걸어가는데 그런 거 있죠. 약간 너무 막 알아요. 약간 슬프게도. 마비되는 것 같아. 그런. 그게 4월에 그래서 그 정도 상태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개국만 하면 어쩌고 이러다가 좀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진짜 일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슬렁슬렁.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뭐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마인드로 좀 살아보려고요. 저도 이제. 그러면 어쨌든 사실 이게 잠도 그렇고 시간이라는 게 우리의 큰 화두잖아요. 어쨌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그리고 생산성, 시간과 맞닿아서 생산성이 또 나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글들에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어떠세요? 이런 찰떡 같은 또 구성에 대해서 자화자찬 우리는. 근데 진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늘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아주 성공적으로 관리만 하면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모든 힘겨움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각종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보고 있고 온갖 어플과 그리고 한때는 이제 이 플래너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트래커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뭐 하루를 정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매 시간마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에 얼마만큼 그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경영해야 된다. 진짜 내 시간을 경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살기도 좀 했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더 피폐해지고 나중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눈물 막 나고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강박 속에서 되게 내 하루를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 나날 속에서 또 화사의 글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되게 경쾌한 문장으로 끝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쉼표가 딱딱 있어요. 우리 함께 오래 잘 살아요. 이렇게 끝나는데 그 문장을 되게 많이 떠올려요. 이걸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한테 나더라고요. 저는 저 문장을 쓴 것이 사실 저한테 다 정돈이 돼서 저의 결론이어서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것도 있지만 저한테 들려주는 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저한테는 되게 도전인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뭔가를 협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 뭐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되게 독단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외부에 휘청거리는 게 싫어서 외부하고 단절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판적인 어린이라 지배 이데올로기를 무조건 비판하고 어린이가 지배하는 네, 제가 5학년 때부터 저 전교조 선생님 노래 막 들으면서 크고 한겨레 신문 사설 읽고 커가지고 그런 어린이였어서 우리부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뭐 저는 항상 주어가 이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잘 산다고 했을 때 우리부터 우리의 범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너무 인간 동물 중심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함께라는 의미도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함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요즘 다 막 40살까지 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맞아. 듣거든요. 청년들에게. 뭐 저도 생각해 보면 20대 때 40대를 상상할 수 없었었는데 저희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오래 살고 싶은.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오래 200살 저는 그렇게는 아니 전 97세입니다. 네, 세 자리가 될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좀 그러니까 올해를 생각해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런 것 같은 거죠. 더 이상 자기를 소비하거나 타인을 소비하거나 물질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올해라는 시간성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잘 산다는 게 뭘까. 저는 성공 이런 말 너무 싫은데 성공 지향적인 이 세상에서 나의 잘 삶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저한테도 계속 확인시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자기계발서를 하나도 안 읽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저 자기계발서 중독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방향이 달라서 신기하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는 분들이 방향에 대해서만 좀 더 고민을 해줘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선은 갈아 넣을 필요가 없고 맞아요. 갈아 넣어서 쾌감과 성취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해 갈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줘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 화사님의 이 상상력이 사실은 아까 뭐 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상상력이 견인해가는 어떤 글의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새롭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면 음악 듣고 와서 저희가 이제 좀 각자 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이건 지원의 신청곡을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효의 브레이브를 제가 신청했는데 원래도 좋아하는 노래지만 마침 저희 책 제목이 용기잖아요. 그래서 꼽기도 했고 함께,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용기를 낼게 이런 가사도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에 어떤 가치? 뭔가 이런 얘기를 화사 글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같이 계속 미래를 상상하면서 용기를 내는, 뭐 타인이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창한 이유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브레이브 우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효의 브레이브 듣고 왔습니다. 애매한 언니들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를 쓴 피해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구절들 지난번에도 낭독했었는데 낭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각자의 글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 좀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우리 먼저 그러면 민정의 글부터 읽어볼까요? 이제 요 컨셉은 다른 분들이 민정의 글에서 좋았던 부분을 읽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원님이 먼저 읽어주세요. 네, 저는 민정의 글에서 120쪽 중간에 시작하는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B씨의 공간에 회사원 한 명이 왔다. 그는 퇴근 후 매일같이 이곳으로 와서 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곤 했다. 그가 잠을 자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잠이 들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책상에 엎드려서 잠든 모습을 보면 B씨는 마음이 왠지 편안해졌다. 언젠가 한번 B씨가 회사원에게 왜 집에서 자지 않고 여기 와서 자느냐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혼자 자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여기서 같이 자니까 좋아요. B씨는 깊이 공감했다. 맞아, 혼자 자는 건 심심하고 재미없어. B씨 역시 이곳에서 자주 낮잠을 잤다. 대낮에 긴 의자에 누워서 사람들이 키보드를 치거나 낮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비몽사몽간에 듣고 있으면 마음 깊이 안도감이 밀려오곤 했다. 어린 시절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눈앞의 현실에 적응할 때까지 어리둥절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게 잠들기 전과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거라는 안정감이 들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 분량인가요? 지난주 네, 잠깐 얘기하셨었죠. 네, 낮잠 자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문단이 왜 이렇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어떤 목적 없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막 일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근데 같이 모여서 목적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또 함께 쉰다는 게 저한테 주는 되게 따뜻한 어떤 위로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정이 운영하는 어떤 공간 속에서 뭐 글도 쓰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각자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짐작을 좀 하게 됐던 부분이었어요. 네. 네. 신여성의 어떤 약간 한순간을 이렇게 옮겨놓은 네. 부분이었고요. 화사님이 또 그럼 낭독해 주시죠. 네, 저는 124쪽 아래부터 125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는 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는 패딩을 입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초여름처럼 기온이 치솟아도 덤덤했다. 꿀벌이 멸종하고 있다는 기사를 봐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지나버렸으므로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사계절 꽃이 한꺼번에 피는 것을 보면 그 예측을 진실이라 믿을 수 있었지만 이런 현실에 집중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일까? 내 손에 쏙 들어오는 적당히 자극적인 세상. 좋아요를 눌러서 사라지게 해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해서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 이 부분인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마트폰 중독 요즘 맨날 인스타를 막 보고 있는데 이면서 계속 두려워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든 현장에 다 뛰쳐나가서 제 몸을 막 또 혹사시켰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고서 집에 들어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스마트폰으로 도망가 버리고 예, 근데 정말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도망가기 좋은 곳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를 꼭 또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현재 실제 삶을 내팽개치도록 외면하도록 만드는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말씀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좋아요라는 거에 대해서 저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요새 모두가 좋아요의 노예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좋아요라는 게 제가 누군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때도 정말 그게 좋고 이제 어떤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뜨게 되니까 그거 더 이상 안 보이게 하려고 그냥 좋아요 눌러서 치워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좋아요라는 것도 되게 히스테릭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고 그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예. 네. 좋아요의 노예라고. 좋아요 얘기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좋아요. 저는 이제 되게 반항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SNS를 실험하는 것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게시물을 올리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 없는지를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일부러 별로 관심 없을 거를 막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관심 가질 만한 거 올려서 정말 그 반응이 나오면 역시 이렇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좋아요가 많을 거를 올리고 싶어하는 저를 발견해요. 계속 이제 관심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좋아요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통해서도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요즘 약간 힘들 때 SNS에 뭘 올려요. 그러면 약간의 그 좋아요 효과로 힘듦이 조금 경감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저도 좀 있죠. 네. 씁쓸하네요. 뭔가. 씁쓸하네요. 아무튼 에메랄드도 인스타는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글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네. 다음 글은 지원의 글인데요. 기적의 아침에서 기적의 아침. 네. 저는 129쪽에서 130쪽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문득 궁금해졌다. 매일 아침이 기적이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의 댓글이 보인다. 정말 노력 없이 주어지는 건 없어요. 저도 꼭 해볼게요. 스스로 돌보는 모습이 따뜻해요. 의지가 멋져요. 도끼가 부러워요. 이어지는 댓글들에 두통이 밀려왔다. 노력, 도끼, 의지,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왜 없는 것일까? 자본주의는 성장주의와 동업하여 무한정 반복되는 목소리를 판다. 부족해, 충분하지 않아, 더 나아져야 해. 나는 그들의 단골 손님이다. 언제나 더 원하고 만족을 모르는 단골.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꼬박꼬박 매상을 올려주는 부지런한 손님. 매일 완벽주의를 사고 시종일관 불안에 시달린다. 완벽주의의 짝은 불안이기 때문이다. 더 훌륭한 학생이 될 것, 더 매력적인 노동자가 될 것, 나아져야 해. 못할 것 같아. 나는 이 두 문장을 거부하는 법을 모르고 왕복 운동을 반복한다. 스스로 성장, 발전, 개발의 압박을 부여하고 매일 눈물을 흘린다. 너무 들으시는 분들도 다 와닿으실 것 같아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맞아요. 그런 걸 잘 표현해주는 문장인 것 같네요. 네. 네. 이어서 또 민정도 낭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지원의 글에서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건너가는 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취약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나는 금방 무력해진다. 어쩌면 실패의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성찰은 때로 실패 속에서 이어진다. 마치 실뜨기라는 게 애초에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로웨이가 말한 것과 같이
때로 실패하지만 때로 무언가를 발견하는 응답이 우리를 혁명 속으로 이끌기도 한다.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연하고 부분적인 응답이 있다면 무언가 가능해진다. 위기를 타파할 단 하나의 방법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다방면의 방법을 찾아 부족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 앞으로 더 아프게 될 나,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아프게 될 친구들, 지금도 아프고 계속해서 아플 몸들을 위해서 지금의 나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희망이 필요하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원의 글에서 문장을 읽어봤고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끈기 있게 손을 내밀고 끈기 있게 버티는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좀 도파민 중독자라서 그런지 인생이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사고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모든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다 실패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뭐 아니면 도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후위기도 그렇고 지금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도 단박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기력해지거나 좌절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원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우연하고 부분적인 응답이라고 하든지 완벽하지 않은 희망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여기도 완벽에 또 완벽히 들이우면 또 안 되니까 되게 좋죠. 좋은 문장이고 사실은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좀 우리가 이 글에서 특히 그런데 좀 왜 아플까 이런 걸 좀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질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책 읽으시는 분들도 사실 아픈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착취해서 아플 때 그런 거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같이 좀 이런 지원의 문장과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또 읽으실 게 있나요? 다음 글은 화사의 글인데 화사의 글에서 좀 좋았던 문장 읽어볼게요. 네, 저는 155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한 채식을 할 수 없어도, 기후위기 활동에 투신할 수 없어도, 모든 전기 코드를 다 뽑아둘 수 없어도, 자본에 대한 욕망과 물신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도, 인간 중심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주입한 가치와 기준들에 대해 불신할 수는 있다. 체제 변화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끔찍한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자신을 기특하게 여길 수 있다. 자신을 향했던 의심의 화살을 자본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향해 겨눠야 한다.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기 착취를 멈추고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감각을 믿는다면 우리와 연결된 이 세계가 얼마나 아픈 상태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멈춰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모두 멍타임이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제가 제 글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어떤 운동, 완벽한 활동, 내가 바라는 세상을 단 한순간에 바꾸는 건 불가능한데 사실 그거를 내심 원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 착취하고 의심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이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기특하게 여기자라는 말이 저는 좀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멍타임이 아마 다들 너무 흥미롭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화사의 집에 초대된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슨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되게 귀여운 아이디어이면서도 엄청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에 대한 얘기 저희가 하기도 했지만 뭐 9 to 6 아니면 뭐 저녁 끝나면 무슨 독서 모임 약간 이런 어떤 스케줄이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 시간을 구성했나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자본적인 시간의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발칙한 어떤 활동의 하나로 멍타임을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민정도 이어서 읽어주시죠. 지금 지원이 읽어주신 부분에서 그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156페이지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는 것이 좋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좋다. 바람을 느끼고 햇볕을 느끼며 멈춰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며 햇볕을 받아 쑥쑥 자라나는 화분의 식물을 보면 놀랐고 22살 깜찍지가 여전히 식욕을 유지하고 건강한 응가를 해주는 것이 대견하고 옆집 고양이가 담을 넘어와 건네는 인사가 반갑고 동네에 함께 사는 반려견들과 일일이 눈 마주치며 건강하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성북천에 사는 오리들이 무사한지 살피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매 순간 느끼면서 97살까지 예술가로 살고 싶다. 이 느낌을 여러분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느끼는 삶의 충만한 감각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다. 우리 함께 오래 잘 살아요. 진짜 이 부분 읽으면은 되게 화사의 말투가 생각나요.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담겨 있고 막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덩달아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살아있다는 느낌, 이 삶의 충만한 감각이라는 게 저도 옛날에는 알았던 것 같기도 한데 언젠가부터 네. 뭔가 되게 저는 제가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세미나 하면서 한창 제가 집중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만사에 감각이 없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슬픔도 기쁨도 그냥 이렇게 이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가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제 저의 글에서도 담겨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지는 거죠. 진짜 인생이라는 거 이러는 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아름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깜찍지도 떠나고 맞아요. 저에게 사랑을 이후에, 주는 존재들이 맞아요. 글을 쓴 이후에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아서 지금은 슬픔의 감각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군요. 어쨌든 네 깜찍지도 잘 지내길 바랄 겁니다. 그 세 분이 쓰신 그런 구절들 이렇게 좀 같이 읽어봤어요. 또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또 만나니까 또 이렇게 좀 감회가 새롭죠. 네. 또 서로 목소리로 읽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아쉽죠. 계속 이야기하시고 싶겠지만 다음 기회에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어떠셨는지 이야기 좀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2주에 걸쳐서 방송했는데 네, 벌써 2주치 녹음이 다 끝났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 너무 재밌었고 또 정말 이 구성을 탁월하게 짰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어떤 글들이 응답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되게 연결되기도 하고 이 고민을 가진 글이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저 글에서 또 응답이 오기도 하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읽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참여한 책이지만 정말 감동도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녹음하면서 그 화면으로 오기 전에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팟캐스트 녹음도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기도 하고
늘 말을 하는 자리에 가기 전에 긴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막상 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시간 동안 점점 이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막 끝낸다니까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감각이 되게 지친 상태에 그리고 긴장된 상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이 책이 마냥 어떤 우리의 삶을 비판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런 연결감을 회복시켜 주는 책으로 읽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네, 화사님. 저는 정말 작년에 그 세미나에 들어가기를 결정하길 참 잘했다. 정말 제가 교만하고 빠른 사람이라서 천상천하 유아독소 막 이렇게 살았던 기간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만난 분들과 그 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배움과 그리고 또 합평하면서 그 애정과 정성과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한 권의 책이 나왔고 책이 나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접속하고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하는 게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즐겁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반성할 게 많은 사람이구나를 계속 느끼면서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책 많이 읽어주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이 감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책이 사실은 뭐 물론 책 자체로도 되게 좋은데 자신들이 어떤 걸 할까 이런 고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 뭘 하지? 이런 질문으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좀 약간의 힘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또 이런 재미, 즐거움, 행복을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힘세고 사나운 연기의 새 저자분, 저까지 내 저자분과 방송을 해봤고요. 오늘 또 즐거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는. 네. 수정 너무 감사해요.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주신 수정께 너무 감사해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최유리의 숲 들으면서 저희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